네, 그 책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라는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작은 뇌세포가 무엇일까? 이제 그 미세아교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책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선 전제를 깔고 가고 싶은 게 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면서 인스턴트 음식을 최대한 피하면서 왜 건강 음식을 먹어야 되며 명상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 책이 이제 미세학교 세포를 엮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미세학교 세포는 백혈과 같은 면역계, 그러니까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이제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과열이 되면 이제 누가 적군인지 악어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몸을 파괴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속된 스트레스에 의해 유전자가 바뀌어서 후전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뇌를 건강 지킴이었다가 이제 시냅스, 신경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옛날엔 정답이었을지도 모르는 행동들이 이제 환경에 바뀌어서 오답이 되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선 그놈이 그놈이다. 옛날에는 뭐 전염병이라든지 뭐 아픈 병이 걸렸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스트레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저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뭐 환경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스트레스 많이 받네? 쉬어야 돼 라고 하는데 저희는 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돈을 벌지 못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몸을 억지로 끌고 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정답인 그 행동들이 이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많이 아파서 그런 자극이 왔다면 요즘은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 그런 자극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미세하교세포와 장내 미생물은 상당한 연결되어 있어서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뭘 먹느냐에 따라도 이제 저 미세하교세포와도 되게 연결한 긴밀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같은 조상인 미세하교세포와 백혈구, 그러니까 조상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게 경찰 일을 담당하지만 이제 미세하교세포 말고 백혈구는 뇌 위로는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요. 왜 백혈구는 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뇌는 없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미세하교세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면역계와 관련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아군의 폭격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면역계가 제 편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쟁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제 막 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막 모두가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려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무나 이렇게 막 보이는 대로 막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면역계가 과열되면은 이제 병균을 죽이는 건 당연히 죽이겠지만 이제 제 스스로 몸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걸로 이제 뭐 루푸스, 피부 경화증, 다발 경화증,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백혈구 쪽에서는 그런 게 스스로 몸을 공격해서 그 나타난 게 그런 거라고 해요. 이제 미세하게 이제 속사정을 한번 들어볼게요. 야,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왜 요즘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이제 21세기 첨단 문명을 사는 우리는 옛날만큼 자주 생물학적 위협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결핵 같은 감염병 이런 거를 걸렸을 때 이제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코로나로 봤을 때는 걸렸을 때 바로 이제 시름시름 알아서 움직이지 못해야 남들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그다음 저희가 뭐 먹는 것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되게 막 청결하게 관리돼서 오니까 저희의 몸이 그렇게 막 큰 스트레스에 적응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저것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약간 어 이것도 침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네들이 막 이제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잡겠어요? 이제 저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정답이었지만 현재는 오답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생물학적 반응이 유용하기커녕 그 종종 인간을 해치기 일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위기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는 미교 악의 세포는
과잉 대응으로 멀쩡한 시냅스까지 탈탈 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힘겹고 거짓골이 되든 말든 자신을 방치하게 되고 자존감과 생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갈수록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뿐이다. 한마디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치유하고 번영할 수 없도록 방해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따돌림을 당하면 정말 죽는 거라고 해요.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자체에서 이제 따돌림을 많이 당한 상황에서 뇌는 그걸 그렇게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엔 따돌림 받으면 정말 죽는 상황인데 요즘은 그렇진 않죠. 하지만 지금은 막 가상으로 워낙 그 관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이 뇌는 그걸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대에는 본래 내가 사회적 유대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10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교 생활에서 그런 것들 당해버리면 이게 뇌가 완전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물론 이런 연구들은 10대 소셜미디어 사용과 우울증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할 뿐이지 이게 인과관계 무조건 이게 는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치면 반대로도 가능한 거죠. 우울증이 있는 애들도 소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저의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는 항상성을 지니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극이 오면 이제 얘들도 화가 나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6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미세학 세포가 염증의 징조들에 만성적으로 민감해지면 이 세포의 장기적 동태를 감시한 유전자에 빈틈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미세학교 성질이 신경염증을 쉽게 일으키는 쪽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맨날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맨날 때리는데 막 한 10대 맞고 이제 화난다고 칠 때 이제 한 대만 맞아도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의 자극이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미세하교 세포가 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시냅스 파괴절을 변한다. 왜 그러냐? 이제 집중력 원인은 바로 유전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휘하도록 된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게 들어와야 10을 반응을 해야 되는데 1이 들어왔는데도 10을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했는데 얘네들이 좀 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적인지 아군인지 그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통증 신호는 잠깐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하교 세포와 장내 미생물총의 은밀한 공조. 그러니까 저희 몸에 뇌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기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여행 갔을 때, 그러니까 먹는 식도락도 그 식도락이 약간 여행 묘미의 거의 절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화관이 이제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진짜 뇌와 소화관을 지배한 두 번째 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장 이런 데에서도 이 신호를 뇌랑 같이 긴밀하게 연결한다. 그래서 뇌가 어떻게 보면 두 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볼 때 미세하교 세포가 시냅스 수리공이 될지 아니면 시냅스 파이어가 될지 판가름하는데 장내 미생물총이 결정적인 입김을 발휘하는 게 확실해 보인다. 만약 이게 사실 FMD 이거는 뭐 간헐적 단식 그쪽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패스를 할게요. 장내 미생물총과 뇌 미세하교 세포를 모두 바람직한 길로 선도하는 일타쌍피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즉 먹는 걸 어떻게 먹냐가 이제 그 입김을 발휘하는데 이제 그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너무 길어요. 근데 사실 그 다양한 것들의 그 개발자 의도는 모두 하나입니다. 미세하게 세포를 다독여 뇌 뉴런과 시냅스에 정상적으로 작용함으로 만듦으로써 환자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셋하고 재부팅한다는 거죠. 컴퓨터가 말을 안 되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책의 핵심 내용 1번 미세하게 세포는 백혈구 같은 면역계다. 그리고 과열이 되면 스스로 몸을 파괴할 수 있다. 병균으로는 지켜줄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계속된 스트레스에 의해 유전자가 바뀌어서 스스로 우리 몸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예전에는 정답이었을 모르는 행동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오답이 되었다. 하지만 몸의 입장은 그놈이다. 네 번째, 미세하게세포와 장내 미생물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저는 이렇게 4개를 적긴 했지만 결국은 그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명상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세하게 세포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쓴 이제 다양한 뇌세포, 그러니까 아주 작고 놀라운 뇌세포 이야기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저의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